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샘플 문제 풀이 3개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공개되기 시작하는 기출문제를 이제 풀이를 해야겠죠. 정말 다행이에요. 기출문제가 공개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참 연습하기 막막했는데 그 딸랑고 3개 가지고 그렇죠. 자, 기출문제를 공개 안 하는 시험도 있고, 하는 시험도 있고, 되게 아리까리한데, 물론 이제, 문제가 공개 안 되는 시험의 유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하죠. 한 100개 정도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걔가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공개돼 버리면 그 100개의 유형이 다 공개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갖고 있는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외워서 시험 봐요. 풀이법을 외워서 시험 보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험들은 기출문제가 공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CAT 1급,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죠. 매번 시험 문제 다르게 나오고 여러분들 여지껏 공개된 기출문제 쭉 보면은 다 문제 유형은 비슷할 수 있지만 형태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차이가 나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문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굳이 기출문제가 공개 안 될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알아서 연습을 하고 실력이 확실하면 자격증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건데 기출문제 공개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꼭 공개해야 되는 거 의무는 아니긴 하지만 자격증 시험이 갖고 있는 효과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가진 사람은 이 정도 실력이 된다고 입증이 된 거니까 그걸 이제 어떤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죠. 뭐냐면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최소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기출 문제들을 좀 공개를 해주면 자꾸 어려운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최소한 이 정도면 내가 풀어야지. 라고 해서 학습을 유도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걔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자격증 시험 문제는 항상 공개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무슨 심보냐. 저는 심보라는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심보로 자격증 기출문제를 공개를 안 하는 거냐. 이게 단순히 CAT만의 문제가 아니라 CAT 예전에 공개 안 됐던 CAT 1급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를 공개를 안 하죠.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국가자격증 시험도 제가 알기로는 매번 시험 문제가 다르게 나온다고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자격증 시험은 그 문제은행 방식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정상. 그렇다면 기출문제가 공개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공개를 안 하냐. 솔직히 말하면은, 그 기출문제만 프리하게 쓸 수 있게 공개를 해줘도 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가? 문제 만든 사람하고. 근데 그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의 문제의 저작권은, 큐넷이 갖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리까리하네요. 어쨌든 저는 가능하면 지금 기출문제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닌 자격증 시험들은 웬만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공개해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고려해 봐 주세요. 그게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사설이 길어졌는데, 사설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겠죠.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는 이제 기존하고 똑같은 거죠. 모델링 3개. 그리고 문제는 총 6개죠. 1번, 1개 문제당 2개 문제씩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3, 4, 5, 6은 이제 모델링. 2개의 모델링을 하고 이제 거기서 구하는 거고, 1, 2번은 이제 템플릿에 주어진 모델링을 수정해서 이제 2D로 변환해서 2D 도면까지 만드는 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를 푸실 때 꼭 순서대로 푸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시험 시간이 타이트한 시험이에요. 시험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돼요. 잘 짜야 되는데,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잘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맞춰서 쉬운 거 먼저 빨리 끝을 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려운 걸 붙잡고 낑끙 대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배울 때 순서대로 배우니까 순서대로 한다. 그건 좀 잘못됐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도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2D로 변환하는 것보다는 모델링 하는 걸 더 잘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링을 먼저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서 50점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번, 2번에서, 첫 번째 모델링에서 10점만 더 추가로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런 것들은 잘 안 배하세요. 왜냐면 이걸 강사가 딱 어떤 순서를 해라 정해줄 수 없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또 본인이 더 잘 알고 강사보다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짜시라는 얘기예요. 자, 사선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템플릿에 주어진 걸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템플릿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일단, 요게 없죠. 공개된 템플릿에. 이건 제가 만들어 넣은 거예요. 이건데, 솔직히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말이 쭉 써져 있죠. 그래서 제가 CAT 2급에서는 그 말까지 다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여기서 또 그 짓을 하려니까, 예, 귀찮네요. 뭐, 그게 거기 써 있는 말 뒤에 문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그냥 이렇게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인서트 명령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게 없죠, 타이틀. 솔직히 말하면 요거 이제 말 써져 있는 거, 이거를 뺀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게 KPC 로고도 막혀있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작권에 문제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처럼 이제 더미 블럭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든가, 이렇게 더미를 하나 만들어 넣어주든가, 그렇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뺀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타이틀을 왜 뺐죠? 저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뺐어요. 저게 뭐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 타이틀이라는 저 형태가 저거 가지고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건지. 근데 저거 가지고 부정행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실력이 좋은 건데. 저걸로 부정행위 못 해요. 할 일도 없고요. 그 정도 능력 되시면은 실력 좋아요. 자, 어찌됐든 그런데 이것까지 이제 공개를 안 한다. 공개 안 하는 게 뭐 문제냐 그런데 가능하면 시험의 연습은 시험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찌됐든 뭐 KPC 공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링크에다가 이제 자료를 또 올리잖아요. 거기에 올려진 템플릿은 수정된 템플릿이 올라갈 겁니다. 블록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하고 완전히 똑같은 조건, 비슷한 조건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활용하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걱정돼서 하는 얘기는 이제 저거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거 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해서 하시면 아마 걸릴 거예요. 그 잡아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자, 어찌됐든 문제를 풀어보죠. 일단은 모델링 수정을 해야 되니까 치수 확인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치수가 잘 보이게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서는 얘를 먼저 없애줘야죠. 이 행위가 이제 한번 요거 없애는 과정이 한번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 요렇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요거 치수 확인하는데 치수 확인할 방식 제가 두 가지로 항상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 요번에는 플래시샷으로 전개해서 치수 확인할 겁니다. 왜냐면 이 전에 찍은 영상에서 제가 3D 영상에다 바로 치수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래시샷을 변환을 해야겠죠. 이제 플래시샷 F 샷. 자, 엔터. 자,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여기 설정 한번 진행해줘야겠죠. 어차피 나중에 플래시 뜰 때 설정해야 되니까. 뭐, 지금은 설정 안 하고 이제 바로 플래시샷 하셔도 없기는 한데, 해주는 게 낫겠죠. 어차피 나중에 또 들어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컬러는 바이 블록 돼 있는데 이거 바이 레이어로. 그 다음에 라인 타입은, 바이 레이어로. 마찬가지. 설정을 해줘요. 이래야지 나중에 바꿔주는 행위가 줄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에 대한 거잖아요. 방금 전건 외형선에 대한 거고, 수문선에 대한 거는 여기서, 바이 레이어로 하고 싶지만, 바이 레이어로 하면 나중에 빠르게 찾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마젠타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홍색이죠. 선홍색으로 구분하고, 선 종류는 마찬가지로 바이 레이어로 그냥 둘 겁니다. 그래서 선의 구분, 수문선과 외형선의 구분은 색상만 가지고 할 거예요. 요렇게 설정해 주셔야지, 물론 이것도 수문선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것저것 바꿔줘야 될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이래놓고, 자, 크리에이트.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에,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화면을 좀 축소를 해보시면, 저 마우스 끝 어딘가에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믿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면 내려놔지죠. 자, 평면도 했으니까 이제 정면도 뽑아야 되니까 톱에서
여기 정면도 쪽, 여기 밑에 화살표 딱 눌러가지고, 돌려주고, 다시 F샷. 엔터.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래시으로 변경된 거는 UCS상 XY 평면에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우스 아무리 움직여도 잘 안 보여요. 물론, 잘 보여주시면은 이제 따라다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다시 평면도를 딱 보고, 이제 마우스 움직여보면 따라다니는 게 보이죠. 일단 얘랑 위치 딱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비슷한 위치에다가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자, 그래놓고 이제 우측면도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화살표, 우측 쪽에 있는, 라이트 쪽에 있는 화살표 딱 클릭해가지고 돌아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샷. 해주시고, 다시 평면으로 돌아와야겠죠. 위쪽에 있는 화살표 딱 누르는데, 희한하게 평면으로 돌아올 때는 이게 2번 도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롤로 한번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마찬가지, 요 근처에다가 하나, 위치 잡아놓고, 엔터 한 번, 2번, 3번 해서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 위치는 이제 모델링 수정 같이 병행할 거니까, 이 근방에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위치는 옮겨주시고, 자, 이렇게 확대하시고 이제 보시면서 요 2D로 변환된 거에다가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평면도. 자, 평면도 치수 확인할게요. 일단 DRA 반지름 치수. 그래서 여기 딱 찍어서 딱 봤더니 45. 쟤는 55. 안 맞네. 안 맞는 거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R45라고 돼 있는데 원 그려야지. 하지만 저번에 영상 제 거 보신 분들은 안 그려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각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저거 굳이 원 안 그려도 된다고 했죠. 치수 확인할 때는. 딱 보시면은 지금 보면 이제 이 육각형, 정육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형태예요. 내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알고 있는 거다?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는 거다. 그쵸? 그게 45다. 그쵸? 그러면 DLI. 중심에서 꼭지점까지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45가 맞네요. 맞으니까 ESC, 기입 안 할 거예요. DLI.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자, 15 맞죠? 맞으니까 기입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까지 위치, 여기서 여기까지. 57. 맞으니까 기입 안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 확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 타면은 치수 전부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 내가 수정해야 될 치수만 표기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자, DLI. 자, 여기 135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5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승문선까지의 높이가 17인데 29죠. 요거는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DAN 해서, 자, 요 선에서, 여기는 수직선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70도인데 얘는 80도네요. 이거는 수정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62, 맞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여기 우측면도 확인할 치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130. 예,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정해야 될 게 세 가지다. 여기 반지름, 여기 높이, 그다음에 여기 각도. 자, 일단 반지름부터 먼저 수정을 해볼까요? 자,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형체를 등각으로 돌릴게요. 등각으로 돌리고. 자, 이쪽에 있는 이제 요 파져 있는 구멍, 구멍의 이제 반경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파줘야 되는 거죠. 더 파줘야 돼요. 반지름이 커져야 되니까 더 파줘야 되는 건데, 저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는 솔리드 에디트 명령 중에서는 아마, 옵셋밖에 없습니다. 옵셋밖에 없고, 이게 더 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라면 돼요. 서클. 여기 바닥에 있는 중심에서, 반지름이 55인 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바닥면을 보고 여기서 뭘 해주면 PRESS PUL 프레스풀로 여기를 파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끝나죠. 예,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이 시험에서 의도하는 바 자체는 요건 아니고, 솔리드 에디트 명령을 써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드 에디트 기능을 쓸 수 있느냐, 편집 기능을 쓸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이제, 면의 옵셋이에요. 이 면을 옵셋 시키는 거. 그러면, 솔리드 에디트를 보면, SOLIDE, ED,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면이니까 F. 그 다음에 옵셋이니까 O예요. O고, 그 다음에 이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입체를 파악하기 좀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VS. 컨셉. 요걸로 바꿔놓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저는 작업 자체는 2D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솔리드8 F5 한 다음에 이제 요면이죠, 요면. 요면. 클릭할게요. 그리고 엔터. 선택 끝났으면 반드시 엔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mm를 적용을 하는데, 45에서 55가 이렇게 10mm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데, 55면 아까처럼 더 파야 되는 거잖아요. 더 파야 된다. 그러니까, 더 파야 기존에 있는 형상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간격이 떨어져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파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지름이 준다. 형상이 더 튀어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플러스 값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더 파는 거죠. 반지름이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저러면 저렇게 수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로 그려서 아까 제가 팠잖아요. 55짜리 원을 그려서.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원래 요 시험에서 의도하고 있는 건 그건 아니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건 작업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명령 끝내고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여기 높이하고 각도인데, 일단 29, 높이부터 수정할까요? 17, 29면, 12. 12만큼 더 올라가 있네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저게 이제 각도를 가진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거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옵셋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브로 할 수 있어요. 면 이동. 면이 밑으로 그 12mm만큼 내려가서 이동하면 돼요. 윗면이. 이동해주면 돼요. 면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한 건 프레스풀입니다. 프레스풀. 저게 이제 아마 저 면이 직각으로 수평하게 되어 있는 면이 아니고 각도로 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면이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각으로 내려와 있는 면이죠. 그러면 그냥 프레스풀로 가능해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수정 남은 거 각도 하나 남았으니까는 3가지 다 보여드릴까요? 3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옵셋으로 해볼게요. 옵셋. 솔리드 에디트 해서 F 한 다음에 옵셋 5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면을 딱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선택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2mm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파먹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게 또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지금 밑에 있는 형상을 파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파먹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12. 이렇게 돼요.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브로도 가능합니다. 무브. 자, ESC에서 명령 끝내고요. 다시 솔리드 에디트. 그래서 자, F. 자, 그 다음에 무브 M 해주고 면을 선택할게요. 이면. 그 다음에 엔터. 자, 무브로 할 때는 이제 방향을 내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찍은 점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당기면 처음 찍은 점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몇 미리? 12mm.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쵸? 요 방법. 컨트롤 Z. 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프레스풀이라고 했죠. 그래서, PRESSPULL. 프레스풀 같은 경우, 명령 안 끝냈네요. ESC 누르서 명령 끝내고, PRESSPULL. 프레스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윗면이 딱 하나의 면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시죠. 이 면을 잡을 수가 있어요. 클릭,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풀 같은 경우도 위로 튀어나가면, 옵셋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튀어나가게 되면 플러스 값이고, 형상을 파먹으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죠. 형상을 파먹으면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래서, 옵셋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게 되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방식 중에 이제 원하는 방식,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라는 건데, 이제 남은 거는 각도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게 80도, 그쵸? 80도. 그리고 얘는 70도. 70도가 되려면 이제 얘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더 다운되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더 돌아가야 돼. 10도가 더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쪽이 70도로, 줄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라는 건데, 지금 보면 치수가 고정되는 점이 이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에요. 중요한 건 기준이 어디냐기 때문에, 요 점이 기준이고, 요 점 위치가 바뀌면 안 되고, 이쪽의 점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전축은 어디가 된다? 여기가 된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테이퍼와 로테이트. 테이퍼와 로테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로테이트가 맞는데, 대부분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는 분들은 각도를 단순하게 저렇게 단일면의 각도를 바꾸는데 꼭 테이퍼를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테이퍼가 본인들이 이해하기 좋은가 봐요. 테이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그리고, 요렇게 돕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테이퍼의 기능을 응용해서 하긴 하는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들려니까 테이퍼의 기능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방식으로 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해요. 테이퍼가 그냥 단일면의 각도를 저렇게 한쪽 방향으로 있는 면의 각도를 저렇게 그냥 돌려주는 걸로 명령에 갖고 있는 기능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테이퍼의 기능을 응용을 하면 저게 되는 거지, 테이퍼의 기능은 저게 아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테이퍼 명령 설명하는 쪽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테이트보다 테이퍼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내가 각도를 가진 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더 돌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쉽기는 한데, 왠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거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해볼게요. 이제 원론적인 방식을 할게요. 먼저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에디트,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F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니까 R을 해줘요. R을 해주고 요 윗면을 돌려주는 그 윗면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윗면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선택됐으니까 엔터.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회전축을 잡아줘야 돼. 근데 제가 고정되는 데가 이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꼭지점이 축이 돼야 돼요. 그럼 축이 되려면 축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축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축은 이제 꼭 요렇게만 그려야 되냐? 아니면 반대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단, 이렇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냐에 따라서 각도가 적용되는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부호가. 요때랑 각도가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각도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각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각도 값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플러스로 줘야 돼요. 양수로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선을 그릴 때, 중심 회전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게 어디서 바라보는 거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쪽을 바라봅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들면 내가 바라보는 기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걸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직교가 켜져 있어야 돼요. 직교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직교 켜져 있는 상태로 당긴 거니까 요렇게 찍어주고요. 아무 데나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도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자, ESC 하고 컨트롤 Z에서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돌려놓고 다시 이번엔 테이퍼로 한다. 테이퍼로 한다. 자, 테이퍼.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F. 자, 그 다음에 테이퍼 T. T를 입력을 하고요. 아이고. T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면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엉뚱한 면이 선택됐네요. 제가 이거를
저 비주얼 스타일을 컨셉으로 놓지 말라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컨셉 같은 경우 저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게 비주얼 스타일이 컨셉인 것보다 vs 2D. 이 상태에선 거의 오류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 에디트 F 그 다음에 테이퍼 T 하고 이제 요 면이죠. 요 면을 딱 클릭. 제대로 선택됐죠. 그리고 엔터. 테이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요? 일반적으로 강사분들이 말씀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이경사니까, 이선의 경사니까 여기를 찍으라고 해요. 이렇게 찍고 이제 각도 값을 줘라. 자, 그럼 저렇게 찍었다면 각도 값을 이제 어떻게 줘야 될까요? 10도를 주는 건 10도를 주는 건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죠. 근데 이제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최적이 줄면 플러스예요. 최적이 늘어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각도가 기울면서 더 파이느냐 아니면 더 돌출되느냐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파이게 되면 플러스고 돌출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70도가 저렇게 제가 말하는 대로 회전하게 되면은 형상이 줄어들죠. 최적이 줄게 되죠. 더 파이게 되죠. 그러면 그냥 10도예요. 테이퍼에서 대부분 구분 못하는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인데 어떤 이제 유튜버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요 컨트롤 Z하고 다시 하세요. 물론 이제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식한 방식이에요. 우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은 뭐 원리도 이해 못하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걸 왜 했다가 컨트롤 Z하고 다시 해요. 효율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세요. 최적을 파먹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테이퍼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컨트롤 Z로 제가 취소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꼭 이제 강사분들이 할 때 이 그림하고 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꼭 요 선을 그대로 따라서 찍게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테이프 T 하고 이 면을 찍고요. 엔터. 요 끝점을 잡고요. 얘를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빼도 돼요. 또 결과는 똑같습니다. 테이퍼의 원리가 그거니까. 이렇게 찍고 여기서 10.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응용해서 쓰는 건 상관없는데 원리는 제대로 알고 쓰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면 수정이 다 끝났죠. 수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지울게요. ESC에서 명령 다 끝내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파이널로 구해야 하는 게 문제 1번이 이제 최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최적. 그래서 최적 값은 이제 이렇게 요번부터는 이제 샘플에서는 공개 안 해줬는데 공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688227.5371 최저값은 저 소수점 밑에 자리는 오차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이제 소수점 앞에 자리들은 맞고 소수점 뒤에 자리는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점 뒤에 자리가 틀렸는데 그거 가지고 막 당황하시고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 자리가 맞았다고 한다면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자, 최적을 구해 볼까요? 자, 볼륨 BOLUME 엔터. 자, 선택하고 엔터. 치면 나오는 게 688275371 똑같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 1번은 이제 요거 복사해 가지고 갖다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답. 자, 그래서 이제 CAT 1급 2월 6일자 문제 첫 번째 모델링 수정 그리고 거기에 최적 구하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